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추석 선물 보내기에 동참해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한가위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 유아용품을 불교계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는 바이러스 재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코로나19의 태풍 피해까지 입은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불교계도 추석 선물 보내기에 동참해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명절 분위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데다 경기 침체로 명절 특수가 실종된 가운데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도 같아서 시름에 잠긴 농축수산인들께도 작은 위안을 드렸으면 하고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 선물 보내기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등의 명절 선물을 사려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몸이 못 가는 대신 더 좋은 상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찹찹할 뿐입니다. 피해 농가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사는 거지만 조그만 힘이 보탠다는 뜻에서 선물 보내는 것도 일종의 보시고 나눔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승소몰도 추석 선물 예약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추석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법회관 1층에 조계종 불교용품점도 오픈할 예정인데 빠르면 다음 달 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차리는 절에 올리고 남도 쪽이 계속 태풍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남도 쪽 특산물을 애용을 했어요.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믿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비대면 한가위. 마음을 전하는 추석 선물 보내기는 깊은 시름에 빠진 농어촌을 살리고 착한 소비를 이끄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나눔과 보시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추석 연휴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당 분야에서 택배 배송 지연과 물품 파손 등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면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불교계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올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을 맞아 이웃 돕기 행사를 하고 있는 박수관 회장은 올 추석에도 자비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박수관 회장과 임원진들은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찾아 6천만 원 상당의 햅쌀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삶에 고단함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힘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용기와 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도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에 100만 원씩 전달하고 지속적인 부처님 자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아마 매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앞으로 쭉 지속하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힘들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수복지재단도 남구에 사랑의 쌀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산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시대적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복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가품을 잘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이 오늘 모시는 충호 다래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구족계 수계 살림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했던 불기 2564년 제4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식을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수계식은 4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가사와 바루를 받고 수행과 전법으로 불법을 홍포하는 수행자가 될 것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기념법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국제포교사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안국동 전법회관.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 앞을 가득 채운 포교사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합니다. 올해로 22도를 맞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개최한 언택트 창립 기념법회, 인터넷 유튜브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명의 포교사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역병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저희에게 전하셨던 진리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면 포교가 어려워지면서 그간 진행된 사업들이 중단을 맞은 상황.
국제포교사들은 법회를 통해 한국 불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제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제포교사회 창립 22주년을 축하하고 오히려 지금이 국제포교사로서의 원력과 수행을 점검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며 종단과 포교단체 모두가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대면 활동이 줄고 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유연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 어려움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기념법회와 함께 정기교육 역시 대면 방식 대신 언택트로 진행한 국제포교사회는 올해 25기 포교사 양성과정도 온라인으로 열어 한국 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국제포교사들께서 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찰과 법당 위주의 포교 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한국 불교 세계화, 외국인 포교를 이끌어온 국제포교사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쯤 75차 유엔 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올해 기조연설에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수준의 대북 관련 제안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북한 문화 예술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은 개발원 지혜실에서 북한 미술 권위자로 꼽히는 손은신 K-메세나 네트워크 이사장을 강사로 초청해 북한 미술의 특성,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손은신 이사장은 강연에서 북한 작품을 이해하려면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미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예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교 여성개발원은 인사동 1조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한마음전에 참여하고 있는 남북한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에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도와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모두가 힘들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상인들은 확산세에 따라 반복되는 영업 제한 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점점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두렵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이같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 제품을 시 공공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몰,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소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사, 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천여 개가 넘는 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한 해에 소비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구매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공공기관은 전용 사이트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는 또 전담 컨설턴트 50명을 배치한 상담센터도 함께 열어 온라인 시스템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온라인 기술을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13%에 이르던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참여하는 16개 민간 배달앱 업체들도 사실상 독과점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들이어서 배달 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많게는 약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중수 배달앱사가 안정적으로 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착한 배달앱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더 빨리 안정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 유아용품을 불교계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 한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하고 가라앉은 명절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유아 브랜드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꼬무신, 한국 고유의 신발인 고무신의 친환경 소재,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상까지 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꼬무신은 1억 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 3,400켤레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제품을 그래도 저희가 추석 대비해서 또 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발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 측으로 다시 전달됩니다. 이후 추석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너무 딱 맞게끔 그리고 이 명절에 너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전국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준 꼬무신 기업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앙증맞기도 하고 이걸 사람이 신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많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우리의 고무신을 개발해서 이렇게 또 우리 또 어린이들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내신 우리 탁관진 대표님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쓸쓸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온정의 손길과 자비 나눔이 우리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관음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음종은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서울 종로구 숭인 1, 2동 지역주민센터 등에 마스크 13,000여 개, 1,0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관음종이 전달한 마스크는 숭인 1, 2동의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에 전해졌고 종단 산하 사찰과 어린이집에도 마스크 150박스가 전달됐습니다. 마스크 전달식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김동준 숭인 2동 동장, 직원들이 함께했고 김 동장은 관음종과 낙산 묘각사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N차 감염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연쇄 감염, 연속 감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차 감염은 감염의 전파 단계로서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 확산하는 연쇄적 감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폴란드의 국립왕궁박물관에서 한국 현대미술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전시가 열립니다.
서울 은평구 사비나 미술관은 2020년 해외 기획전으로 영감의 원천, 한국 전통문화에서 찾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다음 달 3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와지엔키 왕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제25회 강동 선사문화축제를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5일 저녁 선사 빛거리 점등식으로 시작돼 다음 달 6일부터는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신석기 고고학 체험 스쿨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동 자제 권고까지 내려져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농어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데요. 고향에 못 가는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